두 분이 함께 인천경찰청 광역사대에서 근무하던 때였는데요. 어느 날 이 홍영사님을 만난 정보원이 묘한 이야기를 하나 꺼냅니다. 제가 솔직히 형님이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제가 최근에 심부름으로 돈 세탁을 몇 번 해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석 달 전에 터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있죠? 알고 보니 그 쇼핑몰 사장이더라고요. 그 쥐고 있는 돈도 장난 아닌 것 같고. 이거 냄새가 나요. 구린내가 폴폴 나. 근데 그 사장이 안 보인 지가 꽤 됐다고 하더라고요. 돈 들고 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전 이 정도니까요. 뭐 있는지 형님 한번 알아보세요. 오케이 알았어요. 지금 또 그때처럼 또 회상하시면서 받아주셨어요. 진짜 완벽한 재현이 됐어요 지금. 네. 돈 세탁을 해줬는데 그게 사기친 돈이라고. 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근데 이제 그 사기를 치는 사장이 뭐 돈을 들고 튄 건 아니지만 요새 안 보인다. 행방불명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행방불명이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홍 형사님한테 뭘 알아보라고 하는 건지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이라는 게 실제로 있긴 있는 겁니까? 근데 당시 그때 전국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대형 사기 사건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 정보원이 흘린 제보가 뉴스 영상으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이게 거의 뭐 20년 됐잖아요. 그렇죠. 2005년 사건이니까. 한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고객 돈 수십억 원을 챙긴 뒤 지난 10일 폐쇄돼 천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렇게 이제 어머, 갑자기 쇼핑몰 사이트가 없어진 건가 봐요. 그래요? 그렇죠. 증발한 거죠. 그 도메인도 들어가니까 네. 뜨지 않는 거예요. 수사 좀 손대지 마세요. 안에 있는 비어 사무실은 있네요. 그냥 저렇게 버리고 간 거네. 버리고 간 거네 그냥. 야 피해자가 엄청 피해자들이 많았나 저렇게 본데. 글을 남긴 거예요. 네. 술 마시면서 여기저기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집에서 완전 죄인 됐어요. 내용 증명 띄웠어요. 와, 피해자가 굉장히 많았나 본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고객들의 돈만 가로채고 사라져버린 그런 사건인가 보죠? 그해 1월에 오픈한 쇼핑몰이었는데요. 처음엔 문유, 화장품 등 생필품을 팔면서 온라인 영업을 했는데 5월쯤부터는 에어컨,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으로 품목을 바꿨습니다. 파격적인 할인 가격으로 고객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해서 선결제를 유도하고 그다음에 약속한 배송일 6월 10일이 되자 갑자기 사이트를 폐쇄하고 잠적한 사건이었습니다. 더운 해였기 때문에 선풍기 에어컨이 에어컨. 수요가 많이 팔린 거죠. 그걸 노렸구나. 피해자도 꽤 많은 것 같은데. 그러게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당시 사이트가 폐쇄되자마자 확인된 피해자만 2,000명이 넘었고요. 피해 금액은 2005년 당시 금액으로 무려 70억 원이 넘었습니다. 와, 진짜 70억이요? 어마어마한 돈이네. 아 진짜 엄청 큰 돈이죠. 지금 엄청 보면. 해먹었네요, 진짜. 근데 이제 아까 뉴스를 보니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사이트가 폐쇄된 다음 날, 그러니까 10일 날 폐쇄됐잖아요. 네. 6월 11일부터 관할경찰서 진흥팀에서 신고받고서 수사 중이었는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쇼핑몰 대표는 이미 이제 수재 전화를 끄고 잠적했고요. 그다음에 동업자하고 직원들만 출석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 대표만 도망간 거예요? 대표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동업자도 있었던 상황이고요. 동업자는 대표하고 중고등학교 동창 사이로 쇼핑몰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 실장도 공범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자긴 정말 모르는 일이고 대표 혼자 짜고 버린 일이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했다고 했습니다. 돈도 다 대표가 가져갔고 중국으로 밀항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사라졌다고 했고요. 중국으로 밀항을 해요? 대표가 다 꾸민 짓이다. 근데 이 말이 다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이게 동업하다시피 같이 시작을 했으니까,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사이트 폐쇄 한 달 전부터 대표가 쇼핑몰 계좌에서 여러 차례 이제 걸쳐서 한 23억 원 상당 정도 돈을 인출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 결제된 고객 돈 70억이 카드로 한 30억, 현금으로 40억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현금 40억 중에 그 절반 이상을 이제 미리 뽑았던 거죠. 사용처는 이제 아무것도 확인이 안 됐고요. 그래서 실장은 이제 별다른 혐의점 없이 바로 이제 풀려난 상황이었어요. 이 실장과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풀려난 그날 저녁 7시 10분경에 갑자기 그 잠적했던 대표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지더니 어머, 담당 형사와 통화 연결까지 됐다고 합니다. 어머, 그 대표랑요? 본인이랑?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그러면 아까 11일 날 수사가 시작됐다고 했으니까 사이트를 폐쇄한 다음 날 바로 통화가 되긴 한 거네요? 그때까지 밀항한 건 아니었나 보네요. 무슨 통화를 했는데요? 그때 이제 폐쇄되고 나서 조사가 막 시작되니까 사태를 좀 수습하고 곧 자진 출석하겠다고 하고 이제 끊어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잠적해버린 거예요. 아, 참. 마음이 갑자기 바뀌었을까요? 아니면 일부 형사님을 좀 안심시키고 그 틈을 타가지고 밀항을 할 수도 있는,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그쵸, 그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의 휴대전화 기지국으로 마지막 행적을 확인했습니다. 통화 이틀 후인 6월 13일 전남 여수에서 위치가 잡혔는데 여기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던 기록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시간이 5초가 채 되지 않아서 아내에게 확인해보니 전화를 받자마자 끊었고 그 후엔 다시 꺼져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이후로는 아무 흔적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 여수로 갔단 얘기네? 그럼 진짜 배 타고 밀항을 한 건가? 아, 그러니까 아내한테 밀항 전에 마지막 상황을 뭐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다가 이게 갑자기 뭐 그냥 끊어버린 상황인가요?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해당 수사팀에선 정황상 그렇게 추정했고 그 상태로 수사가 멈춰 있었던 상태입니다. 예. 이게 만약에 중국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그때만 해도 뭐 해외 공조가 상당히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공조가 잘 안 됐지. 그렇죠. 근데 이미 그 수사도 많이 진행됐고 그러니까 뭘 더 알아볼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정보는 왜 이 사건을 홍 형사님한테 흘렸을까요? 그 왜 그 석 달 전에 터진 인터넷 쇼핑몰 사기 사건 있죠? 돈 들고 튄 건 아닌 것 같은데. 저 이 정도니까요. 뭐 있는지 형님 한번 알아보세요. 뭐 있는지 형님 한번 알아보세요. 저도 그게 이제 의심스러웠던 거죠. 예, 분명히 이제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를 다시 제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살살 이제 꼬드겨 본 거죠. 그때 이제 전혀 예상치 못한 얘기가 흘러나온 거예요. 오, 아, 무슨 얘기를 했을까? 뭐라고 하던가요? 그때 이제 잠적한 쇼핑몰 대표가 밀항한 게 아니라 살해당했다. 어, 그 죽음 뒤에는 동업자 실장이 깊이 관여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죽음 뒤에 실장이 아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이제 남동공단 쪽에 시신을 묻었다는 이제 구체적인 소문도 건너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가 갖고 있던 돈이 아마 실장한테 다 넘어간 것 같다고도 이제 했습니다. 이야, 근데 참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좀 구체적이긴 합니다. 어떤 특정 지역도 나오고요. 남동 공단이라고 정확하게 나오고. 그럼 대표가 갖고 있던 돈을 노리고 주겠다는 건가? 지금 실장이 대표를 살해해놓고 밀항한 것인양 진술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이고 복잡하네요. 그러면 이 소문만 듣고 섣불리 수사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일단 이 제보의 신뢰성이 이제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죠. 그래서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있긴 있었나 보죠? 만약에 대표 돈을 가로챈 게 맞다고 하면 분명 그 돈이 어딘가에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실장의 은행 거래 내역하고 재산 내역 등을 모두 확인했는데요. 사건이 터지고 석 달 사이에 10억 가까운 돈이 움직인 게 나옵니다. 빚을 갚거나 그 자기 아내한테 여러 차례 걸쳐 현금을 보낸 흔적도 있었고요. 그 아내 명의로 4층짜리 상가를 사고 PC방을 계약한 것도 나왔습니다. 야. 갑자기 큰 돈을 쓰고 건물을 사들였다. 그것도 아내 명의로. 아. 이건 좀 수상하다. 그쵸. 네, 이거 수상해요. 근데 혹시 대표와 돈을 나눴을 가능성은 전혀 없을까요? 사기도 공범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왜냐면 대표가 인출한 돈이 23억이라고 했는데 10억이면 절반이니까 그렇죠. 둘이 돈을 나눈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긴 합니다. 근데 이 형사님이 의심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한 가지 이유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사실 그 실장도 한때는 제 정보원이었었는데요. 놀랍다. 그 실장 또한 우리 형사님의 정보원이었어요. 폭력 전과로 과거 경찰서에 많이 들락날락 했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잘 사는구나. 뭐 이렇게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예사를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억대 돈을 가지고 있을 만큼 형편이 넉넉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표하고 돈을 나눴거나 아니면 정말 제보 내용처럼 대표 돈을 뺏어서 쓴 게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의 그 다른 가족들의 돈, 부동산 거래 내역들도 살펴봤는데 그 실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6월 11일 인천 남동공단에 있는 땅을 실장 아버지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동공단. 그렇죠. 아까 거기에 시신을 묻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정보원이 얘기했던. 정본이 얘기했던. 아니 그러면은 땅을 사서 시신이 거기 묻었다고요? 자기 사유지. 뭐 연결시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보통 시신을 묻더라도 인적이 드문 야산이나 뭐 바다 이런 데를 택하지 남동공단만 해도 근로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을 거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범인 입장에서는 시신을 매장하는 것도 몰래 해야 되겠지만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시신이. 그렇죠. 그렇다면 내 땅은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누가 와서 하지 않으니까 발견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매입을 한 시기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상황이에요. 매장 장소 매입부터 살인, 시신 매장 이게 이제 이틀 만에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미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수에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고 끊은 건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냥 남편 전화기로 왔다 뿐이지 통화를 한 것도 아니고 여수라는 장소까지도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제 밀항이라고 하는 걸 계속 흘리고 있잖아요. 이 형사님들은 일단 실장의 아버지 명의로 산 그 남동공단의 땅부터 한번 가봤는데요. 보자마자 여기 뭔가 있겠구나 싶은 느낌이 딱 왔다고 합니다. 보자마자요? 어땠길래요? 그 부지가 한 400평 정도 되는 야적장이었거든요. 근데 내부를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적장 테두리를 한 2m 되는 높이를 쇠로 된 펜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핑 둘러 쳐져 놓은 거예요. 그 문도 잠가놨고요. 그래서 이제 펜스를 따라서 쭉 둘러보다가 살짝 빈틈이 생겨가지고 그 틈새를 내부를 이제 볼 수 있었는데요. 중앙에 컨테이너 하나 있고 그 옆에 건축 폐기물이 가득 쌓여 있었던 겁니다. 좀 황당한 건 그 안에 투견인 그 피플 테리어 있잖아요. 네. 그 투견 무섭잖아요.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피플 테리어를 6마리가 이제 거기를 풀어놓은 거예요. 어머. 맞습니다. 대표를 이제 살해해서 야적장에 묻는 게 맞다면 펜스를 치고 그다음에 땅을 파고 시신을 처리하기까지 실장 혼자 하기는 이제 힘들다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장 주변 인물을 살펴보니까 평소에 이 실장이 자주 통화를 나눈 최측근 2명이 발견되는 거예요. 최측근? 그게 누군데요? 실장이 따로 운영하는 인력 소개소가 있었는데요. 거기 직원들이었습니다.
과거 다른 일을 했을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가까운 사이였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 기지국을 확인해 보니까 6월 13일 새벽 시간에 실장과 함께 야적장 쪽에 있다가 오후엔 두 사람이 여수에 있던 걸로 잡히는 겁니다. 대표의 마지막 행적이 있었던 곳에서요. 와. 그 새벽 야적장에 거기에다가 여수까지. 여수까지. 그 여수는 진짜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간 게 맞네요. 그러니까 전화 받자마자 끄는 거죠. 끄는 거지. 결정적으로 그 이후 실장으로부터 각각 1억 원하고 1,50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도 확인이 됐습니다. 받았네. 살해 대가로 받았어. 그쵸, 그쵸. 기가 막힌 건 그 대표의 아내는 그때까지도 남편이 밀항한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쇼핑몰 사기 사건이 터진 후 실장이 그 직접 대표 가족들을 찾아가서 걱정하고 있는 아내한테 무사히 밀항을 했을 거다. 잠잠해지면 올 거라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그 아내분은 실장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신고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다고 싶었습니다. 그 야적장부터 들쑤셨다가는 이제 범인들이 바로 눈치채고 도망가거나 아니면 숨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일단 공범들부터 이제 불시에 덮치기로 했습니다. 공범들부터. 공범들부터. 저희 형사들이 그 실장이 운영하는 인력 속에서 사무실로 갔습니다. 갔더니 둘 다 멀쩡하게 그 출근을 해 있었습니다. 저희가 올 줄은 전혀 몰랐는지 둘 다 겁먹은 채 순순히 저희를 따라왔습니다. 홍 형사님 작전이 먹혔네. 그러네요. 그럼 범행에 대해서는 바로 인정했나요? 처음에는 둘 다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했는데요. 6월 13일 여수에 갔던 것하고 실장한테 돈을 받은 내역들을 들이미니까 그중에 한 명이 땅에다 시체 묻는 건 봤다라고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아, 드디어 뭔가 나오네요. 진짜로 거기에 묻는 게 맞는 거예요? 다른 공범한테도 동료가 다 풀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야적장에서 실장이 대표를 죽이고 묻는 걸 도와줬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렇죠. 야, 이게 다 사실이었네. 형사님들은 이 공범들을 그 자리에서 일단 긴급 체포하고요. 진짜 주범을 잡으러 바로 출동합니다. 근데 주범까지 진짜 일사천리네요. 네. 어디에 있었는데요? 수사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했는지 집에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집 앞에서 죽죽 기다렸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실장과 제가 이제 안면이 평소에 있었으니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정보원이었던 그 인연이 있으시니까 그쵸. 편하게 그냥 만약에 내가 좀 지은 죄가 있다면 형사님 전화 오는 순간 움찔했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그렇죠. 누웠다 일어나죠. 네. 형사님 전화를 받았나요? 예, 물론 받았죠. 제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렇지 않게 안부 전화하듯이 잘 지냈냐? 잠깐 얼굴 좀 보고 술이나 한잔 하자 하고 했죠. 그때 잠시 후에 이제 집에서 나왔는데 우리가 집 앞에 있는지 상상도 이제 못했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쇼핑몰 사건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난 사기친 거 없다. 나 조사받고 끝났다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 사건으로 온 줄 알았나 보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데려가면서 야, 네가 대표 죽었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잠깐 이제 움찔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서 잡아떼는 거죠. 그 자리에서 신랑이 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 그래서 서로 그냥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저 밤새 조사를 했는데 억울하다, 뭐 자기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범들이 잡혀 있는 걸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거짓말하는 것을 이제 계속 듣고 있다가 그럼 우리가 야적장을 폭언을 파겠다 그러면서 미리 받아놓은 압수수색 영장을 들이밀었죠. 그러니까 체념하면서 모든 걸 술술 털어놓기 시작한 거죠. 꽤 넓네. 대박은 없네요. 저 사람 키하고 울타리 높이하고 보면 안 보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실장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주범인. 네네. 그렇죠.
공범 주범 다 있네. 실장은 덩치가 크네요. 나온다. 시신이네. 아 진짜 여기다 묻은 거네요? 그렇지. 아유. 그 당시 시신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포크레인으로 1.5m 정도 파보니까 담요에 둘러싸인 시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요를 벗겨보니까 얼굴과 온몸에 랩이 둘둘 감겨 있었고요. 그 랩을 벗기니까 시신이 알몸 상태였습니다. 살해당한 지 3달 만에 시신을 수습한 건데 랩 때문인지 심하게 부패하진 않은 상황이었죠. 아유. 1.5m 깊게도 팠네. 아까 그 하얀 게 랩이었구나. 네. 그러니까 미라처럼 온몸을 가봐놓은 거잖아. 네. 아니 근데 한때 친구였고요. 또 동업자이기도 했는데 왜 죽이기까지 했대요? 돈 때문에요? 그것도 사기쳐서 얻은 돈이잖아요. 그렇죠. 실장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그 두 사람이 사기를 공모한 건 맞고 그 이후 대표가 중국으로 가서 사기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숨었다 오기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고 일이 점점 커지니까 대표가 마음을 바꿔서 갑자기 자수하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까지 처벌받는 게 두려워서 살해한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대표가 쇼핑몰 계좌에서 뽑은 돈을 현금으로 갖고 다녀서 살해하면서 그 돈을 다 가져갔다고 얘기를 했고요. 돈 때문인 거죠. 결국은 돈 때문인데 돈이 욕심나서 그랬던 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네요. 공범으로 처벌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다. 말이 안 돼요. 돈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죠. 그럼 언제 어떻게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11일에 이제 대표가 자수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땅을 이제 매입을 했고 다음 날에 포크레인을 불러서 야적장의 시체를 유기할 구덩이를 이제 팠다고 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대표를 불러내서 새벽까지 술을 먹였는데요. 그때 실장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밀양을 이제 권유를 한 거죠. 근데 대표가 거부를 했고요. 결국 살해하기로 결심을 하고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한 대표를 야적장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실장이 대표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시신을 묻고 다음날 포크레인으로 평탄 작업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대표가 자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때 같이 자수를 했었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범행 과정이 살해와 매장까지 신속하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11일에 대표가 자수하겠다고 해서 땅 사고 포크레인 부르고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는 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분명히 진술에 모순이 있는 거죠.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7년치기를 살해한 그 범인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냥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는 말 그냥 하면 없습니다. 의견이 한마디도 그랬고요. 순간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이견이 안 맞아서? 근데 의견이야 살인 사건에. 돈 때문에 살아한 거면서 무슨 의견이 안 맞아. 그러니까 여수에 갔던 통화 기록과 또 실장의 진술 때문에 영영 묻힐 뻔하기도 했지만 일단 걸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요. 잡히게 돼 있습니다. 저 실장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 탓을 했지만 값비싼 대형 가전제품을 팔자고 제안한 것도 사이트를 폐쇄하고서 외국으로 도망가자고 붙인 것도 그 실장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요. 시당초부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친구를 대표로 세운 것부터가 어쩌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획이었어요. 다 계획이었던 거. 그렇죠. 피 같은 고객들의 돈 그건 다 어디다 쓴 겁니까? 공범들에게 수당을 나눠주고요. 대부분은 건물을 사거나 빚 갚는 데 썼다고 합니다. 유흥비로 쓰기도 하고요. 사들였던 4층 상가에는 클럽을 들이고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한테서 빼앗은 돈으로 3달 동안 새 인생을 산 사람처럼 쓴 거죠. 참, 결국은 돈이야. 그 2,000명이 넘는 피해자들 자기 가족들로부터 지금 그럼요. 상당히 고통받고 네. 죄인이 됐다. 피눈물 나게 해놓고 새 삶을 살아? 문제는 사기 피해를 당한 고객들은 돈을 해결이 됐습니까?
카드 결제했던 고객들은 결제 대행사에서 취소 처리를 해줬고요. 그 현금 결제한 고객들은 쇼핑몰 계좌에 남은 돈으로 환급을 받거나 그 일부는 오랜 기간 소송 진행해서 돌려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참. 그래도 피해자가 복구돼서 일단 예, 그래도 그럼요.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그럼 이 사건의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1심에서는 주범인 실장은 무기징역을 받았고요. 공범들은 각각 징역 12년 그리고 8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의자들은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범의 항소는 기각이 되었고요. 공범들은 살인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은 인정이 돼서 최종으로 징역 9년,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즐겨봐 이 채널.